아기들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육아 필수템 기저귀. 이 기저귀 재료로 아이스팩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딱 보기에 비슷한 것도 없고 용도도 확연히 다른데 대체 기저귀 재료로 어떻게 아이스팩을 만든다는 걸까요? 해답은 기저귀 패드와 아이스팩 속에 있습니다. 기저귀 패드 안에 들어있는 이 흰 가루가 아이스팩에도 들어가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생김새가 다르지만 알고 보면 같은 재료인 이것의 정체는 바로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기 무게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물을 흡수하는 신소재 물질인데요. 1970년 미국 농산부의 한 연구소에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녹말을 이용하는 연구를 하던 중 녹말과 폴리아크릴 노니트릴 고분자 사슬을 길게 결합시킨 복합 구조가 놀랍게도 물을 수백 배나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고흡수성 고분자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유아용 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성인용 기저귀, 동물 배변 패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평소에는 가루 형태이지만 물이 닿으면 이를 흡수하면서 젤리와 고체의 중간 수준인 덩어리로 바뀌게 되는데요. 쓰고 난 기저귀를 눌러보면 가운데 딱딱한 물질이 만져지는데 이는 고흡수성 수지가 액체를 흡수하면서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저귀 한 개당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고흡수성 수지의 양은 약 10g 수준으로 이는 약 5리터에 이르는 물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아주 적은 양으로도 얼마나 많은 물을 흡수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흡수성 수지의 발견 덕분에 아이스팩도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쿨매트, 아이스 조끼 등에도 고흡수성 수지가 활용되면서 핵심 소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흡수성 수지는 물을 흡수하는 물질인데 왜 아이스팩과 같은 쿨링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걸까요? 물을 방출하지 않으면서 젤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많지 않고 일반 얼음보다 냉기 지속 효과가 두세 배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과 달리 부서지거나 파손될 염려도 적었고요. 이러나 뛰어난 특장점 때문에 2000년대부터 아이스팩 관련 특허가 늘어났고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인 다양한 쿨링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수 기능을 넘어 냉매제로서의 역할로도 확장된 셈이었죠. 하지만 모든 발명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는 법이죠. 고흡수성 수지가 든 아이스팩의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아이스팩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이는 온라인과 모바일 채널이 확장되면서 배송 시장이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싱싱한 식재료들을 집 앞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엔 아이스팩의 공헌이 컸습니다. 배송하는 동안 음식이나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냉기를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냉장고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한 것은 아니지만 이동하는 몇 시간 정도를 보냉하기엔 아이스팩 몇 개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을 주문하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박스 안에 아이스팩을 동봉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배송을 자주 시키는 만큼 집마다 아이스팩이 쌓여가고 있다는 건데요. 택배와 함께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본 순간 나중에 쓸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냉동고 한켠에 하나둘씩 모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이스팩으로 가득 찬 냉동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피는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야 아이스팩을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스팩이 환경 오염을 일으켜 지구를 위협하게 되는데요. 대체 왜 버리기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통 사용하고 난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는데요. 태워서 처리되는 일반 쓰레기와 달리 아이스팩의 경우 수분이 많아 잘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배출할 우려가 커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립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을 텐데 역시 난감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만 무려 50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스팩은 냉매제와 포장지를 따로 분리수거해 버려야 하는 걸까요? 이 역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아이스팩 냉매제를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보내면 하수구가 막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아이스팩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약 2.1억 개로 2016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 3.2억 개가량의 아이스팩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이스팩을 맘 놓고 사용할 수도 사용 안 할 수도 없는 대량 난감한 상황에서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친환경 아이스팩의 등장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하는 아이스팩을 업그레이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흡수성 수지 대신 순수한 물을 냉매제로 선택했습니다. 고흡성 수지 아이스팩보다 빨리 녹아 신소도 유지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배송이 완료되기 때문에 물 아이스팩을 써도 충분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물로 된 아이스팩에 전분을 첨가해 보냉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는데요. 전분을 포함한 물이 걸쭉해지면서 열 교환이 더뎌져 순수한 물보다 더 오랫동안 냉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아이스팩의 등장에도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 사용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2달간 냉장 냉동식품 64개를 온라인으로 실제 구입하고 공봉된 아이스팩 57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은 22개로 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 61.4%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한 기업들의 노력만큼이나 개개인의 노력 역시 필요한 시점인데요. 무조건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개개인별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스팩을 제대로 버리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수거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국 100%는 아니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전용함을 만들어 설치했는데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이 우리 동네에 있다면 오염되지 않은 아이스팩에 한해서 마음껏 제한 없이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팩 외부의 분리 배출법을 표기해 아이스팩을 올바르게 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의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그 상태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물로 구성된 아이스팩의 경우는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실온에 두었다가 팩에 든 물은 버리고 포장재만 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줍니다. 간혹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잘못된 방법으로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스팩 속 냉매제에 소금을 넣고 섞어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냉매제가 물처럼 변하는데요. 이렇게 냉매제를 모두 액체화시킨 후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처럼 다 녹은 것 같지만 형태만 물처럼 변했을 뿐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잔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는 거죠. 때문에 아이스팩 속 냉매제를 꺼내는 건 금지! 그냥 있는 그대로 버리거나 전용 수거함을 활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많은 양의 아이스팩으로 인해 부피가 부담된다면 냉매제를 햇빛에 잘 말린 뒤 신문지에 싸서 버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개인의 노력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살균 소독제를 이용해 수거한 아이스팩을 4단계에 걸쳐 깨끗하게 세척 소독해 주는데요. 그 다음 햇빛에 깨끗이 건조한 뒤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지 않도록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줍니다. 세단장을 마친 아이스팩은 박스나 상자에 옮긴 후 아이스팩이 필요한 시장이나 정육점 등에 전달되는데요. 실제로 4개의 아파트 단지를 시범 대상으로 4개월간 총 9,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했는데 이 중 4,3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전통시장에 무상으로 전달해 소상공인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식품 판매 시 필요한 부대 비용을 줄이고 아이스팩 제조 비용도 아끼며 탄소 배출도 줄이니 일석삼조가 따로 없다는 평가였죠. 가정에서도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이스팩을 찜질팩으로 사용하시거나 냉장고 온도 유지용으로 활용하등 하니 아이스팩 한두 개 정도는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사용과 재활용은 엄연히 다른 거 아시죠? 재사용을 쓰고 버린 물건을 손질하여 그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헌옷, 유리병 등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은 뭘까요? 리사이클링으로도 얘기되는 재활용은 쓰고 버린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문 페이지를 박스 등의 종이 물품으로 다시 만들거나 페트병을 가공해 건축자재 부가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용은 쓰고 버린 물건에 새로운 자원을 투입해 손질해야 하지만 재사용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우리 터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닷슨 아이스팩을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버리고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바로 지금 나부터,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